오늘은 미래의 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제 영상에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퓨처 셀프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미스터 비스트 1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유튜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퓨처 셀프에 나오게 되었냐면 이 친구가 제일 첫 번째 영상을 이렇게 올려요. 6개월 후 자기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고 정말 6개월 후에 업로드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12개월 후에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가 정말 12개월 후, 1년 후에 유튜브에 업로드 되도록 설정을 해놓았어요. 그렇게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미래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걸 현재에 찍고 업로드 시간 설정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사실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블로그의 글도 몇 시간 후 발행, 예약 발행 이런 게 되고 유튜브도 언제 공개하겠다 설심이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6개월 후에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 1년 후에 자기에게 이야기한 거, 5년 후에 자기에게 이야기한 거, 10년 후에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다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미가 6개월 후에 자기의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정말 그렇게 살았는 거고요. 1년 후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한 거고요. 5년 후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5년 후 5년 동안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루에 30분씩 하는 일,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쌓였을 때 복리의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같아요. 저자는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미래의 나에게 말을 걸 때 훨씬 성공에서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의 뇌가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를 같은 나지만 우리의 뇌는 타인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뇌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2024년의 박혜민과 2030년의 박혜민과 2034년의 박혜민은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의 뇌에서는 지금 2024년의 저를 생각하는 것과 2034년의 저를 생각하는 나를 이야기하고 뇌 촬영을 하였을 때 뇌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타인을 인식하는 부분으로 인지가 되거든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래의 나를 나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당장 탄산음료 먹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미래의 나는 모르겠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똑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책 보도 셰퍼의 부의 레버리지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2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어렸을 때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써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에게 쓰는 형식의 편지는 잘 써본 적이 없으실 건데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한번 써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후보다 20년 후는 훨씬 더 멀잖아요. 오늘 2024년이죠. 그러면 2044년에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42입니다. 만으로.
62살의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의 모습에서 이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이 상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62세의 박혜민이 42세의 박혜민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안녕, 나는 2044년의 박혜민이야.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그때 너가 해주었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있도록 해주었단다. 이런 식으로 쓰면 미래의 모습이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운동하기 싫잖아요. 근데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글 쓰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 안에 나오는 이야기를 쓰려니까 어떤 생각이 굉장히 힘들었었냐면 이건 일기인데, 이건 나의 치부인데 이거를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생각이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퓨처 셀프를 읽고 그리고 부엘의 머리지를 읽고 각각 다 책이 하라는 대로 해봤습니다. 학생들하고도 함께 편지를 써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현재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히 그려집니다. 2044년에 저는 힘들지만 지금 네가 써주었던 글, 첫 번째 책이라서 부끄러웠겠지만 그 부끄러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출판해준 그 책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줬다라고 편지가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썼습니다. 자신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 전 독서 모임에 나갔었는데요. 제가 책을 한 권 냈다고 하니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똑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손사래를 치시던데, 그리고 저의 책을 아마 읽으셨으면 이 내용은 나도 쓸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책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책은 쓸 수 없어요. 이유는 자신감의 차이거든요.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라. 이 행동을 하는 이유 또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행동으로 나는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는 어제 이야기했었던 왜를 계속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힘들거든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훨씬 더 큰 만족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미래의 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재의 나의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될 때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생산적인 일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때 나의 목표라는 필터를 가지게 되면 그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적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책 원싱에서 이야기한 내용과도 같습니다. 하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나오는 우선순위를 둬라라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꼭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은요,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끕니다.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꿈꾼다고 해도 현실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될 수 없어요. 매일매일 글을 쓸지라도 그 글을 출판사에 투고하지 않으면, 출판사에 투고했는데 거절될 거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로 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생생하고 그리고 정말 자세히 그릴 때 우리는 더 빨리 발전할 수
설사 미래의 내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성공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우리는 미래의 나에게 진실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미래의 내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변하고 싶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행동하지 않는 건 망상이에요. 퓨처 셀프에는 피리 부는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래 자신을 피리 부는 사나이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이 미래의 내가 갚을 빚을 지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책 한 권을 읽는가, 내지는 재미없고 잠 오는 저의 유튜브를 묵묵히 듣는가, 아니면 재미있는 그냥 쇼츠, 재미있는 그냥 드라마, 넷플릭스 보느냐, 뭐가 더 나를 위한 투자일까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시고 블로그에 글을 쓰신다면 그거는 투자 맞습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보시고 유튜브를 촬영하시고 업로드 하신다면 그건 투자 맞습니다만, 그냥 소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 생산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를 가지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만,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인생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블로그의 글 한 편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블로그에 글 하나 쓰지 않고 파워 블로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올린 이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저를 100만 유튜버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만, 영상 하나도 업로드하지 않고 100만 유튜버의 꿈을 꾸면 안 됩니다. 미래의 나에 대해서 진실해야 합니다.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반대로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지금 투자를 하시던지 지금 소비를 하시던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미래의 내가 고맙다고 생각할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정말 지겹지만 꾸준히 묵묵히 해낼 때 그것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미없고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을 때 미래의 나는요, 달라져요. 미래의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볼 겁니다. 지금의 내가 꿈꾸는 것과 20년 후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꿈꾸는 나의 목표와 20년 후에 내가 꿈꾸는 목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항상 이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때 집단 상담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지도 않았었던 학부생이었을 때 교단에 서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그렸었어요.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도 그 모습을 계속 상상했어요. 공부하다가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쉬었어요. 동아리는 뭘 맡을까? 동아리를 맡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까? 학생들이 이런 걸로 상담을 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 줄까?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습니다. 아마 2044년에 저도 지금 2024년에 제가 올린 이 유튜브 영상을 고마워할 겁니다. 시간을 쪼개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시간을 쪼개면서 아침에 글을 쓰고, 그 쓴 글을 퇴고하고, 또 쓰고 퇴고하고, 이 과정을 계속 거쳤던 저를 미래에 저는 고마워할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면 편지를 쓰세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시기를 그 시기로 해놓으면 그리고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노력했다면 그때 그 시절에 그 모습은 아마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나은 모습이 되어 있을 순 있겠죠.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만남이었습니다.